빨갱이, 공산당, 독재자.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된다니, 빨갱이가 많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이 거기서 공산주의자, 빨갱이들이 득실득실합니다. 빨리 속아내야 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계좌번호 우측 상단에 있습니다.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이소. 부탁합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독재주의로, 남한은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입니다. 봉건주의는 왕족과 귀족들, 소수 지배자들의 풍요롭고 화려한 삶을 위해 절대 다수의 백성들을 노예와 같이 처절한 삶을 살아가게 했습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은 봉건주의를 몰락시키고 자유, 평등, 박애를 이념으로 공화정을 선포합니다. 이때부터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들어서게 됩니다. 봉건주의자들로부터 백성들이 해방이 됐는데 공산주의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공산주의자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고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이 빨갱이들입니다. 그 자식들을 하루빨리 대한민국에서 솎아내야 됩니다. 자유, 평등, 박애를 이념으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와 부르주아 계급이 기술을 이용해 이익을 극대화하고 또다시 수많은 노동자를 노예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봉건주의자들로부터 백성들을 해방시켰는데 또다시 자본가와 부르주아 계급이 노동자들을 착취하며 노예로 만들었군요. 그래서 계급이 없는 사회를 지향하는 공산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보게 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사상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마르크스는 과거 봉건주의의 노예제 사회보다는 자본주의가 진보되고 발전된 것임을 인정하지만 또다시 수많은 노동자를 노예로 만들고 있는 자본주의를 대체할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만들어냅니다. 누가 뭐라 해도 공산주의, 공산당은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공산당 놈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잘 알잖아요.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계급이 없는 사회, 평등한 사회, 공산주의를 만들려고 했다고요.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체제는 국가가 경제를 계획하고 관리합니다.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 이익을 우선시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사람이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동생산, 공동분배,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는 사회를 꿈꿨죠. 마르크스가 꿈꾸는 공산주의는 계급이 없는 이상적인 국가네요. 소련에서 마르크스 레닌이 꿈꾸던 지상천국의 공산주의는 생각했던 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 지난 과정을 통해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실패한 제도인 게 역사적으로 검증이 됩니다. 공동생산이요, 공동분배요. 사회주의 공산당은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지요. 일 안 해도 식량 주는데 누가 일합니까? 이 빨갱이 놈들아!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에 따른 마르크스 레닌의 공산주의와 사회 전체주의 출현은 100년 만에 자체 모순으로 폐기 처분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자체 폐기 처분됐다고요? 공산당이 망하는 건 당연한 거지요. 일 안 해도 먹고 사는 누가 일하겠어요? 공산당 가장 큰 문제가 개인 사유 재산을 인정 안 합니다. 내 집과 내 차, 그러고 조상이 물려주신 땅, 건물 이걸 다 몰수해 갑니다. 국민의 사유 재산을 국유화시키고 평등하게 공공분배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사유재산이 인정되고 능력만큼 개인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국민에게 주권이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사유주의 공산주의는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고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100여 년 만에 폐기 처분됐습니다. 마르크스가 주장한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건 불가능했군요. 1991년 8월 29일 소련 최고회의는 공산당의 활동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공산당이 소련 내에서 사실상 폐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러시아 연방헌법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한 국가로 선언했습니다. 헌법은 사유재산권,
다당제, 권력 분립 등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원칙들을 명문화했습니다. 뭐라고요? 소련, 아니 러시아가 민주주의 국가라고요. 소련의 스탈린이 수많은 민주주의 인사를 감금하고 죽였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지금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서슬퍼런 정치 형태는 공산주의의 대표 국가가 아닌가요? 러시아 헌법은 지장 경제와 사유 재산을 완전히 인정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됐군요. 그런데 왜 러시아는 공산주의 국가처럼 보이는 겁니까? 러시아는 개인 사유 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지만 공산주의 국가라는 비판이 나오는 핵심적인 이유는 의회의 권한이 약하고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은 매우 막강합니다. 러시아 사법부는 사실상 정부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상권 분립이 안 되고 있네요. 특히 사법부가 대통령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보다 더 나쁜 반민주주의 독재 국가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선거를 통해 국민 투표로 대통령을 결정한다고 해서 민주주의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회적이거나 직접적인 언론 탄압, 야당 탄압, 선거제도 악용 등을 통해 러시아는 지금 반민주주의 독재 국가입니다. 북한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해서 민주주의를 사용하잖아요. 북한 체제는 조선노동당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북한의 독재 체제와 통치 이념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본래 구상과는 많이 동떨어진 전제군주제, 봉건제, 신정체제로 비유되는 반민주주의 독재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도 공산주의보다 더 나쁜 전제군주제, 봉건제, 신정체제와 같은 반민주주의 독재 국가란 말이지요.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으로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입니다. 2003년 후진타오 시기에 16기 3중전에는 사유재산권을 인정합니다. 후진타오가 사유재산권을 인정했다고요? 그럼 자본주의 국가입니까? 2010년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합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면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자본주의도 자유롭게 인정하는 겁니까? 중국의 경제 정책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에서 일관된 방향성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변화합니다. 중국은 근본적으로 자본주의를 부정합니다. 자본주의의 길을 걷고 있더라도 중국 특색의 시장 경제라고 말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언론 통제를 더 강화하고 있는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언론 자유지수가 세계 180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17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언론인 감옥이라고 평가합니다. 중국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없군요. 중국은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면서도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국가네요. 시진핑 집권 이후부터는 북한의 조선노동당과 유사하게 최고 지도자 1인 중심 체제가 되어 2018년 3월 시진핑이 사실상 종신 독재를 선언하면서 중국은 현재 반민주주의 독재 국가가 됐습니다.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선출이 자유롭지 못한 정치 형태에서 찾아야 합니다. 즉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봉건주의이거나 독재주의인 것입니다. 왕조시대 봉건주의 땐 왕이나 군주의 말 한마디에 백성들은 노예가 되고 생사가 갈렸습니다. 봉건주의는 공산주의보다 더 나쁜 독재자입니다. 민주주의의 적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봉건주의자, 독재자이군요.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살 권리와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그 어떤 사람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모두가 공평하게 법의 지배를 받는 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은 반민주주의 독재 국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홍근 TV입니다. 감사합니다.